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 바로 대한민국의 대대대행 체제입니다.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죠. 네, 정말 초유의 사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JTBC 채널A 뉴스 보도라 관련 분석 자료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이 상황이 도대체 왜 벌어졌는지, 또 지금 어떤 과제들이 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그 핵심만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한번 풀어보시죠. 자, 먼저 대대대행, 이 용어부터가 좀 생소해요. 그렇죠.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대통령, 국무총리, 그리고 경제부총리까지 동시에 자리가 비게 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 의전서열 4위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거죠. 이야, 진짜 1인 사역이네요. 정말 무거운 책임인데요. 네, 전례가 없다 보니까 처음부터 법적인 쟁점들이 좀 있었어요. 헌법 제71조 해석 문제라던가 또 국무회의 의사 정족수 논란 같은 거요. 아, 그 정족수 논란이 있었죠. 네, 행안부에서 뭐 해명은 하긴 했습니다. 전체 구성원 과반 출석이면 괜찮다 이런 입장인데 그래도 서열 4위 인사가 대행을 맡는다는 그 사실 자체가 글쎄요, 우리 헌정질서에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죠. 이게 현행 헌법 71조가 대통령 유고 시에 그냥 국무위원 서열 순서대로만 딱 규정을 해놨거든요. 아, 기계적으로요? 네, 지금처럼 이렇게 막 여러 핵심 직위가 동시에 비는 이런 복합적인 위기 상황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게 이번 사태의 어떻게 보면 핵심입니다. 이주호 권한대행은 첫 국무회의에서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며 소임을 다하겠다, 이렇게 강조했더라고요. 네, 비장한 각오를 밝혔죠. 앞으로 남은 한 30일 정도 되나요? 그 기간 동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제는 뭘까요? 역시 제일 시급한 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 관리입니다. 공정하게 관리하는 거요. 아, 그렇죠. 선거가 코앞이네요. 이 대행 스스로도 이 점을 가장 먼저 강조를 했고요. 그 외에도 뭐 국가 안보, 국민 안전 지키는 것, 또 어려운 민생 경제 살리기 이런 것들이요. 아, 민생 경제도 있군요. 네, 그리고 또 미국과의 통상 협상 문제, 또 반도체나 AI 같은 이런 글로벌 기술 경쟁 대응, 이런 주요 국정 현안들을 빈틈없이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할 일이 정말 많네요. 특히 최근에 그 13조 8천억 원 규모 추경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잖아요. 네네, 통과됐죠. 이 추경 예산이 정말 필요한 곳에 하루라도 빨리 쓰일 수 있도록 이 신속한 집행을 여러 차례 당부했어요. 아, 그 추경 예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뭐 산불 피해 입은 분들 지원하는 거라든지 AI 경쟁력 강화, 국가장학금 확대, 또 농축산물 할인 지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군요.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지점이 교육 분야 전문가인 이주호 대행이 외교, 안보, 경제 같은 다른 분야까지 총괄하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그 리더십 공백 또는 전문성 문제에 대한 우려가 핵심적인 도전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당장 그 미국의 25% 상호관세 부과 압박 이거 대응해야 하거든요. 아, 그거 심각하죠. 네, 근데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사퇴하면서 이 통상협상 라인에 좀 차질이 생긴 거예요. 아, 담당자가 공석이 된 거군요. 그렇죠. 7월로 예정된 관세 유예 기한 만료 전에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된 거죠. 경제 상황 자체도 안 좋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아요.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7%에서 0.7%로 크게 낮췄어요. 0.7%요? 네, 이게 1998년 외환위기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와, 외환위기 이후 최저라니 정말 심각하네요. 이런 상황에서 경제 컨트롤 타워가 사실상 부재하다는 게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안보 상황은 좀 어떤가요?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열고 군 경계태세 강화하라고 지시했다던데요. 네, 긴급 NSC를 주재하면서 안보 태세를 점검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군 통수권자의 공백 상태가 길어지면서 이 지휘 체계에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한 거죠. 아무래도 그렇죠. 국제 신용평가사인 S&P 역시 한국의 신용 등급은 유지를 했지만 이 정치적 불확실성하고 경제 리더십 공백 이걸 이유로 들면서 앞으로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조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아, 부정적 전망이요. 네, 그러니까 국가 신인도 하락에 대한 걱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경제, 안보, 이 양쪽에서 리더십 부재 영향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이 대대대행 체제는 언제까지 이루어지는 건가요? 현재로서는 6월 3일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일까지는 이 체제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때까지는 어떻게든 버텨야 하는 건데 단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교 안보 현안에 대한 응급처치, 그리고 경제 위기 관리, 마지막으로 선거 관리, 이 세 가지 축으로 국정을 운영해 나가야겠죠.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겠네요.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제 장기적인 관점인 것 같아요. 장기적인 관점이요? 네. 이번 사태는 현행 헌법 71조의 대통령 권한대행 승계 규정이 이게 그냥 기계적인 서열 중심인데 이게 지금과 같은 복합적인 위기 상황을 충분히 예상하지 못했다는 점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줬습니다. 확실히 그런 한계가 드러난 거군요. 그렇죠. 이게 이번 사태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과연 이 시스템이 맞는가?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뭔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헌법 개정리가 이루어진다면 그냥 단순히 서열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국무위원 서열과는 관계없이 그 분야별 전문가를 중심으로 해서 과도 정부를 구성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더 현실적이고 또 탄력적인 위기 관리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여기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꼭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은 대한민국의 전례 없는 대대대행 체제에 대해서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깊이 있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복잡한 정치 상황 속에서 국가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고 또 어떤 한계와 과제를 안고 있는지 좀 확인할 수 있었네요. 당신께서도 이 상황을 보시면서 참 여러 생각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이런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정치적 공백을 최소화하고 또 국정 운영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요. 현재 이런 제도적인 틀을 넘어서는 뭔가 좀 더 창의적이고 실질적인 방안들은 없을까요? 단순히 법조항 하나 고치는 것 이상으로 좀 더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가요?